더 좋은 거를 주려고 하면 상해. 상했다가 수능 못 보면 나 뒷감당 못해 이거. 그래서 안 상하는 음식으로 고르면서 초콜릿 사면 또 호불호 갈려요. 뭐 딸기 사줘도 호불호 갈려요. 내 오랜 경험 동안 제일 무난한 게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야 이거 주니까 이제 감회가 새롭네. 이제 진짜 올해도 마무리 돼가는데 아 나는 강사하면서 올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제일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제일 재밌는데 수업이 너무 많아 올해. 특히 뭐 논술도 너무 많고 뭐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아 근데 내 생각에 결혼 준비하다가 더 그런가. 몸이 한 개로 너무 부족하네요. 오늘 그래도 뭐 풀만하게 최대한 낸다고 냈는데 변별력은 확실히 나서 90 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을 넘었다? 수능에서도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80점을 넘었으면 1등급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70을 못 넘었다면 이거를 반성을 집에 가서 해야 되니까 시뮬레이션 돌려야 돼. 아 내가 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 근데 정확히 이 용어를 모르고 요즘 호머식 채점이 뭐 이렇게 유튜브에 뜨냐? 뭐 호머식 채점이라고 해서 막 연관 검색 많이 뜨더라고. 호머식 채점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해서 채점하는 거 이걸 호머식 채점이라 그러나?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집에 가서 시뮬레이션 돌려야지. 아 내가 몇 번은 이렇게 먼저 풀었으면 됐는데 이게 아쉽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시간이 많았어도 쉽지 않았겠다. 뭐 이런 문제를 걸러서 모든 사람의 목표 점수가 똑같을 순 없잖아. 제발 어렵게 나오길 바라야 돼. 그래야 70 초반이 2등급 컷이 걸쳐야 너네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어려우면 너희들의 경쟁자들은 날아가 버려. 진짜 선생님 경험상. 너네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포인트는 많이 났습니다. 규격은 이거 만들 때 초안은 6월 평가만 펴놓고 만들었는데 뒤집었어 그냥. 왜냐면 다른 버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가봅시다. 뭐 10번부터 가면 되겠죠? 근데 오늘 2간 풀 때도 나오고 뭐 다른 모의고사 풀어도 똑같이 나오는 건데 아니 중요한 게 뭐 GN 자체가 이제 거듭 제곱군 중에 실수인 거의 개수잖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얘들아 적고 시작하세요. 홀수는 1이다. 그리고 오늘 보면 알겠지만 엄청 어렵다기보다 뭐 21번 이런 거 풀어서도 많이 틀렸지. 그러니까 개수 구해라 순서상 구해라 이게 작년 수능에 2문제가 차용이 됐어. 근데 그걸로 변별력이 꽤 생겨요. 왜냐면 풀어도 불안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야 돼. 알겠지? G의 홀수는 1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자. G의 n 플러스 1이 2보다 작대요. 근데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홀수가 들어갈 거니 1을 차지할 거거든. 그럼 반드시 0이 되는 게 하나 생기겠죠? 그럼 0이 되는 요놈의 후보는 뭐가 되냐면 짝수. 짝수가 0이구나. 그러면 F의 어떤 애가 F 짝수가 음수인 게 되겠구나. 근데 만약에 F가 한 점에서 짝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4에서 음수야. 그럼 3, 4 더해도 2보다 작을 거고 4, 5 더해도 2보다 작을 거야. 그러니까 짝수 한 개가 생기게 되면 두 개를 파생시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게 두 개라 그랬으니까 5, 6분이라네? 그럼 5하고 6하고 7 이 구조가 되겠죠. 5, 6하고 6, 7 더한 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팩트는 몇이냐? F6이 음수라는 것만 선생님이 알 수 있겠네요. 다른 건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두 개라고 했으니까 F4는 0보다 크거나 같고 F8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이거를 해소시켜준 게 그 다음 발분이죠. 자 보게 되면 GN 더하기. 근데 여기서 조금만 건드면 21번 갈 수 있어요. 이것도. 오늘 21번 좀 어려웠죠. 이거 사실 11번 문제였어. 선생님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11번에 했으면 그랬겠지만 객관식으로 했으면 아마 좀 쉬웠을 거예요. 보기 자체 거르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주관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얘들아. 근데 얘가 2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럼 봐봐. 짝수가 들어갔을 때 뭐가 나와준다는 거야. 할 수 있어. 0은 무조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0이 될 수 있는 놈들은 가장 근접한 4하고 8밖에 안 돼. 그럼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하자 이거지. 6은 여기 있고 뭐 5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7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제 한 개만 생기면 되니까 얘가 몇 개가 돼요? 얘가 4가 되고 얘가 무조건 8이 존재해야 지금 순서상이 4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fx 4하고 8을 근으로 가져야 돼요. 뭐 10번 치고 쉽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선생님 오늘 9번하고 11번을 좀 풀만하게 됐고요. 11번은 A, B, C를 막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 뭐 토요일반 같은 경우는 목요일 듣는 친구들 많잖아. 그치?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절대값 X를 그려놓으면 되지.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C에서 F하고 G가 만나야 되는데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C라는 구간이 마이너스 2인 얘부터 2 사이에서 뭐예요? F하고 G가 같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근데 G를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다. A부터 B구나.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구간 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딱 겹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몇이 돼요?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정답 됩니다. 얘는 원래 10번이었습니다. 얘가 사실. 그 다음 원래 10번 문제가 9번 문제. 난이도 그래서 다시 만들면서 이렇게 내면 끝까지 좀 그렇겠다 라고 좀 조정을 했고요. 12번은 역대 수능에서 11, 12번의 삼각함수나 도형이 제일 많이 나오긴 했거든. 근데 언뜻 볼 때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발문이 좀 길어 보이니까 차분하게 읽고 푸는 게 중요한데 이미 끝났어요. 얘 같은 경우는. 왜 끝났냐? 얘들아 구체적으로 줬잖아. 뭐 그림의 케이스를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얘는 3을 만날 때를 찾으면 되죠? 뭐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맞구나. 이렇게 지워지면 탄젠트가 1 될 때잖아. 그럼 서세 항상 어떻게 풀어? 얘를 하나의 각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얘가 4분의 파이 나오면 되니까 x가 4a분의 파이가 가능하고요. 4a분의 5파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면 되죠. 두 번째는 2루트 3 사인 ax가 3 가지면 되니까 사인 ax가 아주 좋습니다. 2분의 루트 3이 될 테네요. 그럼 얘도 하나의 각으로 보게 되면 3a분의 파이와 3a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번호만 하자. 작은 거부터니까 얘가 a, b, c, d의 x좌표가 되겠죠? 자, 높이는 똑같으니까 x좌표로만 연산해주면 돼. 자,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a, b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파이가 되네요. 12a분의 파이 곱하기 bc는 3a분의 파이죠? 곱하기 2는 cd의 길이니까 cd의 길이는 어떻게 돼? 12분의 15에서 12분의 8이니까 12분의 7 a의 파이가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그냥 정답 나오겠죠? 근데 이게 체감적으로는 이게 뭐 12번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왔으면 상관없는데 생각보다 선생님 볼 때 9평보다는 쉽게 오기는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좀 10번 같은 데서 좀 멍탈 수도 있고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같은 문제는 사실 작년까지 출제도 안 했는데 올해 6월, 9월에 다 나왔기 때문에 넓이 관계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 이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출제하잖아. 그치? 자, 일단 fx를 고정해줬으니까 그냥 고정된 거 그리고 문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에서 단근 가지고 3에서 중근 갖는다고 두시면 되지.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1은 당연히 비율관계상 얘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1과 3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도 13번까지 뭐 특별한 거 없어서 다 맞는 걸 추천하는데 13번까지 중에 한 문제를 조금 딥하게 넣었으면 너네 되게 어려운 시험이 되거든.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가 돼요, 이거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시면 되죠. 자, 문제만 잘 읽으면 되죠. 0부터 x1까지 이 넓이를 s1. 그 다음 얘가 몇이야? s2네요. 끝났죠? s1과 s2의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 얘가 그대로 알파잖아, 그치? 0부터 알파까지 fx dx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0부터 알파까지 저 직선을 빼주면 되잖아. 직선은 어떻게 돼요? 높이가 알파.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거야.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이랑 이 넓이가 똑같은 거 알겠지? 자, 알파 곱하기 이제 뭐가 되냐면 함수값이죠. 알파 3승에 마이너스 6 알파 제곱에 9 알파가 제로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끝나겠죠? 자, 계산하면 4분의 1에 알파 4승 2 알파 3승 2분의 9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4승에 6 알파 3승에 9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13번까지 오늘 실수하면 안 되고 다 맞아줬어야 했어. 그러니까 틀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반성하면 돼. 선생님이 너무 그동안 어렵게 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뭐 이럴 수 정신승리 하셔야죠. 지금 와서 막 자기 비판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절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난 끝났어. 난 어떻게 하나 마나야. 이러면 안 돼.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야지. 요즘엔 근데 그러지 않냐? 누가 옆에서 너네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 그치? 지금 그러면 총 맞아요. 진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정신승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 자체는 그대로 뭐 정리 좀 해봅시다. 4를 곱해버릴까요? 알파 제곱 나눠버릴게요. 0은 안 되니까. 계산이 되게 약해졌네요. 16 알파 더하기 18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차피 보기에서 힌트를 줬으니까 이제 근의 공식 쓰면 되죠. 6분의 1에 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알파 범위는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겠죠? 보기에서 플러스 페이크도 안 났으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내가 보기에도 페이크 안 넣는 게 수능에서 실제로 보기 가지고 페이크 넣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잘못 푼 답은 보기에 보통 없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더 어려워요. 난 분명히 제대로 푸는데 뭐가 문제지? 당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막히거나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갔다 다시 와야 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에 커트를 두고 잡고 가야 돼. 그거 어떻게든 풀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막 덜덜덜덜 거리고 있어. 그럼 이거 버리고 가야 돼, 사실. 덜덜덜덜 거리면 이거 시간 아무리 해봤자 안 되거든. 그래서 제일 안전적인 거는 3점짜리 무조건 먼저 풀라고, 선생님 볼 때는. 올해도 한 2명? 내가 다 관찰 2명 정도만 1번부터 3번 정배열로 가고, 작년에는 1명. 걔는 근데 내 말을 진짜 안 듣는 한 명 있었어. 자기 수학 부심 너무 좋아서. 그래서 97점인가 나왔어요. 작년 엄청 어려운 거지만 걔는 되게 잘해요. 뭐 실수 20번 틀렸어. 20번 것도. 답이 2분의 5인데 4분의 5라고 곱했나? 뭐 이랬어요. 뭐 이제 그런 애들은 예외고, 근데 작년에 실제 100점 맞거나 노력파, 그러니까 성실해서 잘 본 애들이 많잖아. 수능은 성실한 애들이 잘 봐. 그러니까 너네 막 토요일, 일요일만 이렇게 평균 내거나, 내가 비교 평균 안 내잖아, 올해는. 작년에는 반별로 평균 다 오픈해줬거든. 근데 실제로 수능 결과는 이 반 차이가 실제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모의고사 좀 차이가 나더라도 노력한 사람들이 잘 나오니까. 오늘 며칠 남았습니까? 말하지 말까? 18일. 18일 남았죠. 야, 근데 18일 동안 수학 모의고사 하루에 1.5개면 제일 좋겠죠. 1개라고 하더라도 18개 풀고 가면 540문제 풀고 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겸허히 인정해야 돼. 물수능이 아닌 이상 나는 80점대만 맞아도 성공한 거다. 그럼 자꾸 연습하는 게 고난이도 문제 버리고 푸는 것도 자꾸 연습해줘야 돼. 근데 이번 9월처럼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건데, 선생님 생각이 그렇게 내긴 힘듭니다. 이미 언론에서 엄청 때리고 있기 때문에. 14번 가겠습니다. 오늘 그 규격은 고전적인 규격이 됩니다. 근데 작년 수능이 6월, 9월에 뭔가 새로운 시도할 것처럼 막 복선 주더니 수능 때는 똑같이 냈어요. 그 전년이랑. 이 규격으로 냈어. 수능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6월, 9월처럼 낼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15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22번이 수원. 이럴 것 같긴 해.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하자는 취지니까 14번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일단 이 설명부터 할게요. 3차 함수 fx가 있죠. 자, 근데 보게 되면 g의 x 플러스 m인데요. 이거 선생님 수업했어요. gx를 일단 고정시키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기울기가 4인 직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직선에다가 평행이동을 걸게 되면 평행이동했다고 마인드가 가기 마련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만약에 얘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뭐만 바뀌어요? 뭐 이 식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야? y절편만 바뀌어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거든. 근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3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게 되면 세실근의 합 어때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교육과정이 조금 애매한 게 3차식의 그 근각에서는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개수비교법 쓰면 또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육과정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 잘못 말할 뻔했다. 이과가 아니다. 그래 수학 전공자가 만들어야지. 이거는 교육과정 아니라고. 근데 웃긴 게 이건 교육과정이야. 이렇게 해서 풀면 교육과정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치? 논술 쓰는 애들은 이렇게 서술하면 감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수능은 필요 없어. 수능은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논술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얘가 만약에 세실근에 만나게 되면 세실근의 합이 일정합니다. 근데 세실근의 합이 일정하더라도 교점 자체가 변하게 되면 세실근의 합이 유지가 안 되죠. 실근이 2개가 되는데 얘는 중근까지니까 하나만 카운트 되는 거고 밑으로 가면 하나만 되는 거야. 그럼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만약에 그냥 계속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면 얘는 일정한 구간이 없으니까 얘 바로 탈락시키면 되지. 얘가 그러면 뭐 안 꺾여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직선과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4x하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점들이 있겠구나.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실근의 합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죠. 자,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밑에서 실근의 합은 알파로 수렴해요. 근데 여기에 딱 닿는 순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불연속이 돼.
위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 알파는 하나가 되고 살짝 위인 거야. 베타는 한 개에서 두 개로 파생돼서 2베타로 수렴해요. 이 선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래서 이 선하고 이 선은 불연속이 되는 게 확실하거든. 자, 가족권부터 갈게요. 자, 얘의 실근압이 마이너스 2인 구간에 얘인 게 확실해요. 절대 얘 아니고선 나올 수 없어. 그럼 여기서 바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변곡점의 좌표가 몇이 돼요? 3등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변곡점이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관계를 최대한 안 쓰면서 그래도 우리가 3차 함수 의미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 그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야? 0은 포함된대. 이게 뭔가 0일 때래요. 얘가 알파일 때래. 그럼 gx잖아 얘가 그냥. 근데 여기도 얘네들 합이랑 똑같대. 얘게 3개 합친 거랑 2개 합친 게 합이 똑같아.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얘보다 살짝 위일 때는 알파 플러스 2베타 꼴이 되거든요. 만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꼴 되잖아. 그치? 베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베타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웃긴 게 이번 평일에 시험 볼 때 있지 않았나 뭐? 이해원 모의고사인가? 나 이거 낸 지 3주 전이어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풀면서 이거 지난주인가 이번 주 이감인가 뭐 수업했던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더라고. 베타가 0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얘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좀 실근하면 마이너스 2니까. 벌써 끝났죠? fx에서 4x에 더하기 k를 빼준 게 3의 x제곱에 x 플러스 2라고 바로 나오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막차 될수록 선생님이 노력하는 게 시기를 길게 절대 잡지 않았거든. 관찰을 통해서 가야 되고 얘는 최고 난도는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시키진 않았어요. 여기서 케이스 분류 시키면 더 어려워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이 알파일 때 합은 어떻게 돼요? 뭐가 된다는데 얘는 나오죠. 비율관계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1대 1대 1이잖아. 그치? 그 다음 얘는 2대 1이니까 얘 3분의 2가 되죠?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는 이제 알파를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노란색에서 얘 뺀 함수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옆으로 누워지면서 0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최고차 한계수 몇이에요? 3이 되죠? 자, 이 극대극소의 거리는 뭐랑 똑같냐면 이 거리랑 똑같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가끔 이 거리랑 이 거리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둘이 뺀 거리니까 이 거리랑 똑같은 거야. 뺀 거잖아, 뺀 거. 그럼 극대극소 높이차항 쓰면 되네. 얘는 4 곱하기 최고차항 3이죠? 자, 3분의 2죠, 거리가. 3승이 되겠습니다. 9분의 32가 되네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9분의 32만큼 높이 차이 나는 거지. 둘이 높이 차이 몇이에요? 4m이죠? 4m만큼 차이 나잖아. 4m이 9분의 32가 되죠. m은 9분의 8이 되겠습니다. m은 9분의 8이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 k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k는 구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근데 실제 모의고사나 평가원 기출에 보면 변수 다 안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k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앞에 문제들보다는 좀 짧죠? 15번이 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15번은 타 모의고사를 내가 질문 받다가 와, 이 개념 괜찮다. 내 걸로 변형해서 내보자 하고 냈는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게 선생님 지수로그 하면서 주고 방정식으로 풀게 만들었거든. 얘는 이제 그래프로 푸는 문제 한번 내봤거든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90%의 확률로 수원 제일 어려운 건 수열일 것 같아. 왜냐면 6월하고 9월 다 수열로 줬거든. 내가 항상 삼각함수가 너무 고난도 안 나와서 삼각함수를 매일 연습시키고, 너네도 기억 안 나겠지만 내가 중반부까지 삼각함수 연습 많이 시켰어. 모의고사나 이런 거 낼 때. 근데 결국 객관적으로는 삼각함수 나오지 않더라고, 한 번도. 이상한 단어를 내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수열일 것 같긴 한데 지수로그와 어쨌든 삼각함수 대비해야 되니까. 자, 얘 같은 경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얘 자체는 보게 되면 지수하고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잖아. 그럼 얘 자체가 뭐 방정식은 안 되잖아. 둘이 연립할 수 없잖아. 이 관계를 구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큰 친구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로 보자마자 뭐부터 하셔야 돼요? F의 역함수 같은 거 구해가지고 둘이 역함수인가를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역함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F 역함수 확인해 볼게요. X는 3에 AY-2A 루트 5 더하기 B가 되네요.
자, 계산하면 로그 3의 x. 이거 넘긴다.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2는 y가 됩니다. 얘가 역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gx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근데 나는 머리 진짜 좋은 애들 이거 자체로 비교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되죠? 근데 나는 이걸로 시도하지 않았는데 해설지 다르게 푸는데 이걸로 한번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 평행이동했죠? 어떻게 평행이동됐습니까? x로 봐봐 플러스 2 들어갔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b 들어갔으니까 b만큼 이동한 거죠?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다. 될 것 같은데? y로는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y로는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하고 2만큼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되네. 괜찮습니까? 그럼 둘이 뭔가 평행이동을 하긴 했는데 뭔가 역함수 대칭성을 갖고 있는 뭔가 애매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역함수는 아니야. 둘이 역함수는 아니고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뭔가 관계를 갖는 애가 되는 거네.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둘이 만약에 y는 x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만 이게 근데 애매해요. 안 될 것 같아. 일단 필기하지 마봐. b-만큼 이동했고 2-b만큼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 될 수 있나? 한번 해볼게요. 하지 말까? 애매해. 근데 이렇게 유도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예를 들면 y는 x 대칭인데 한쪽만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켰어. 이렇게 시켰어. 그럼 둘이 대칭축이 좀 바뀐다. 이걸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둘이 y는 x 대칭인지 한쪽만 이렇게 밀게 되면 대칭축이 한 절반 정도 옆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이 이동한 게 둘이 만나는 게 y는 x라고 했으니까 b가 2가 되면 된다. 이 논리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지? 그냥 원래 내가 만든 풀이로 갈게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는 건 답은 하나니까.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친구들은 이미 설명 안 들어도 풀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b라는 걸 이동시킨 게 말이 어렵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좀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fx-b라는 애를 설정할게요. 얘를 f1x라고 줄게요. 왜냐면 둘 다 b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b를 좀 해소시켜주자 이거지. b라는 놈을 여기서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봐보자. g1x를 gx-b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얘가 조금 조촐해져요. 근데 어쨌든 방금 해석이 바로 되면 b가 2여야 된다라고 나오면 되거든. 둘이 어쨌든 대칭이잖아. 대칭축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대칭축이 원점 지나니까 얘는 y는 x 유지되어야 돼서 b는 2다. 이렇게 풀면 되긴 하거든. 나도 이거 의도하진 않았어. 그만 얘기할게. 더 얘기하면 안 돼. a분의 1에 그럼 어쨌든 가볼게요. 로그 3의 x-2 더하기 루트 5.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를 그 역함수 씌우겠습니다. 선생님 빨리 할게. a분의 1에 로그 3의 x 더하기 루트 5에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얘 자체가 어떻게 돼요? x로 어떻게 되냐? 2만큼 이동한 거고 y로 2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2와 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가볼게요. f라는 애가 있어. f1이라는 애가 있어. f1의 역함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일단 교점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눈에 잘 보이게 교점 안 갖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를 그대로 2만큼 가고 2만큼 내려주면 g의 1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함수하고 역함수 원래 무슨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죠. 괜찮습니까?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2만큼 가고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잖아. 얘만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 쉽게 말해볼게. 둘이 만약에 1하고 1 차이 난다고 해볼게. 얘를 혼자 왼쪽으로 2만큼 보내는 거야. 혼자 오른쪽으로 2만큼 가는 거야. 그럼 둘의 중점은 어떻게 돼요? 얘가 2가 되니까 2선이 되죠. 축은 1만큼 이동하게 되지. 얘를 옆으로 2배만큼 이동했더니 축은 옆으로 살짝 이동하는 거잖아. 이 원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둘이 대칭이 깨지진 않아요. 모양 똑같은데 이렇게 움직이기만 한 거잖아.
마이너스 x꼴로 움직이기만 한 거니까 대칭이 깨지진 않아요. 대칭축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갔으니까 한 놈이 대칭축은 실제로 반절인 1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얘가 됩니다. 그럼 봐봐. y는 1만큼 빼주고 x는 1만큼 가준 거니까 이렇게 되네. 뭐야 이거 잠깐 헷갈려. 1 가고 1만큼 가면 되죠. y에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거꾸로 대입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됩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오는데 이 해석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가볼게요. 둘이 x 마이너스 2 대칭인 거 내가 알아냈어. 자, 근데 f1x가 이렇게 있고 g1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자. 다시 얘를 fg로 올리는 건 쉬워요. 왜냐면 둘 다 지금 b를 뺀 거기 때문에 다시 b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다 b씩만 더해주면 뭐가 되냐? f와 g가 되고 이 대칭축도 b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둘이 대칭 관계니까 만나더라도 어디서만 만나요? 대칭축에서 만나지. 얘가 어디 지나야 돼? 0,0 지난다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b는 2다. 이렇게 풀면 끝납니다. 근데 이 해석이 진짜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b가 2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면 돼요. f0은 0 대입하면 끝. f0은 3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2는 제로. 3에 마이너스 2a는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고요. 3의 2a는 루트 5 더하기 2가 되네요. 얘 제곱하면 3의 4의 a가 되고요. 9 더하기 4 루트 5가 되겠죠. b 더해주면 정답 4번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 쉬운 개념으로 하나만 복습해볼까? 자, 예를 들면 f하고 f 인버스가 있어요. 물론 이것까지 나올까 싶냐마는 그래도 한번 내보고 싶어서 그래프 관계. 근데 만약에 얘를 봐봐. 둘이 y는 x 대칭이잖아. 근데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x꼴로 x만큼 a, y만큼 마이너스 a만큼 보냈어. 그럼 대칭축은 똑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큼만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한 놈이 겹쳐 있었는데 이 두 선이 겹쳐 있는 거야. 근데 한 놈을 2a만큼 보냈어. 그럼 축은 어떻게 돼? 둘이 a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이 원리를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고난도인데 또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은) 생각보다 뭐 간단히 낸다고 냈는데 그래도 한번 복습해볼까? 자, 나 조건부터 갈게요. 둘이 fg는 몇 차가 돼야 돼? 다항함수니까 3x 4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네가 이런 시각을 가져. 보자마자 이거 2차 2차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귀조법 쓰면 돼. 2차 2차 아니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면 확실해져. 만약에 f가 3차고 g가 1차면 f-g의 차수가 안 맞잖아. 그치? 하나의 차수가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 차수가 확 커져 버려요. 그래서 얘는 귀조법 쓰면 안 되니까 f와 g를 그대로 두면 되겠다. 자,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f 더하기 g, f-g의 x제곱인데 최고차항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2차가 유지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상수가 돼야 됩니다. 상수꼴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상수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f와 g에 대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1차항하고 2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둘이 뺐을 때. 자, 근데 어차피 최고차항은 어차피 또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네. 자, G0은 2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 fx는 2x 더하기 c가 되네요. 그럼 얘 뺐어 사라져야 되니까 2x가 되겠죠? 자, 혹시 계산 틀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됐네, 그치? 그 다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다만 c를 선생님이 뭘로 줬어요? 무리식으로 줬죠?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꼴로 줬죠. 그치?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럼 지금까지 정리하면 14, 15번 빼고는 여러분들이 딱 맞춰줬어야 돼. 그러면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3등급이 가버리는 거야. 실수하면 안 돼. 선생님 저 15번 풀었어요 찍어서. 근데 실수하면 2등급인 거고 실수 안 하면 1등급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점수를 잘 세이브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자,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선생님 손풀이도 썼지만 얘를 뭔가 식으로 팍 풀 수 없어요. 얘 관찰이야. 그냥 나열식으로 하라고 내가 준 거거든. 자, 가보겠습니다. SN의 최소값은 6이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얘가 합 자체가 6과 마이너스 6 사이에 뭐가 존재하면 안 되는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유출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6이 있고 6이 있으면 합이 이렇게 껑충 뛰어야 되잖아. 아, 그럼 일반항 자체가 12보다 뭐 크게 이동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관찰로 풀 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두면 되는데 나 조건이 힌트죠. AN이 14보다 크대요. 근데 합의 최소값이 6이니까 공차는 0이 아니겠죠? 공차는 0이 아닐 거다 이렇게 두시면 되지. 그럼 생각해보면 제일 작은 게 어떻게 나와요? 직선 형태니까 아, A1이 마이너스 14구나. 자, 이렇게 풀면 되지. 아, A1 마이너스 14구나. 자, 근데 일반항의 제일 최소값은 절대값 이래요. 그럼 얘들아 케이스 분류만 하면 되지. 첫 번째는 뭐야? 마이너스 2가 가능하네. 두 번째는 플러스 2로도 가능하잖아, 그치? 자, 세 번째. 마이너스하고 2를 다 가져도 되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탈락이죠. 왜 탈락이에요? 얘가 0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갖게 되면 합의 최소값은 0이 돼버려요. 합이 0이 나와버려. 모르면 그냥 나열하면 돼, 알겠지? 두 가지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다시 원리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2 다음에는 2보다는 커야 되네? 공차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에서 왔는데 그 전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공차는 무조건 4보다 커요. 혹시 답을 구할 때 4보다 작은 공차 포함하신 분들은 이거 놓쳤을 수 있는데 뭐 놓칠만도 한데 자꾸 연습해야 돼, 알겠지? 야, 그러면 공차가 그거니까 이제 하면 되네. 둘의 차이 몇이에요? 12죠? 12의 약수 중에 뭐만 조사하면 돼? 4보다 큰 거 조사하면 되죠. 4, 6, 12.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렵진 않았을 수 있는데 확실히 셀 수 있는 것도 실력이야 지금은. 수학적 능력보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런 게 사실 학생의 능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공부할 때. 그 수능 시험의 이름이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같이 공부하는 능력 보는 시험이니까. 요새 이거 많이 측정하니까. 자, 16의 약수 중에 4보다 큰 거 뭐예요? 4, 8, 16이 되겠죠. 찍더라도 이 수들 바깥으로 가면 안 되죠. 막 11로 찍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거 풀긴 풀어야지. 짝수.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4에서 공차 4로 가겠습니다. 근데 바로 탈락이야. 아, 나 바본가? 4는 바로 탈락시켜야죠. 4는 4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0대칭이 돼가지고 합이 0이 나와버려요. 4 탈락. 나 손풀이에 4 답이라고 했나? 설마? 나 가끔 손풀이 틀려서 애들의 원망을 듣는데 틀렸어? 이거 답 몇이에요? 28인가 답이? 34. 내가 만들었어 얘들아. 이거 진짜 딴 사람 만든 게 아니야. 아, 근데 나도 건방지게 그만해. 아, 해설지 한번 본다는 게. 내가 근데 나중에 다음 주쯤에 공개해줄게. 내가 요즘 너무 바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픈할 수 없는 다음 주에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죠. 그럼 뭐 4 안 되니까. 다행이다. 토요일반 친구들은 착해요. 이런 거 틀려도 그냥 틀렸나 보다 하는데 일요일반은 또 틀렸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 그래서 신규생 애들이 오면 이 선생님 맨날 틀리나 봐. 이런 이미지를 받게 하는. 일요일반 이제 2학년 때부터 다니는 애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되게 오래 다니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자, 많이 틀리는 것 같겠지만 통계를 내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 변명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제일 빠르지 뭐. 합의 최소값 구하면 되니까. 그럼 어차피 얘는 등차 중하니까 마이너스 24겠죠? 자, 그럼 여기로 가게 되면 얘가 딱 6이 되네. 셋이 합치면 30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얘 그 다음 뭐예요? 22네요. 그 다음 합이 뛰니까 얘 가능하네. D는 6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12로 갈게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0, 22. 선생님도 수식 좋아하잖아. 근데 이건 수식이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선생님 볼 때는. 빨리 나열하는 게 좋고. 마이너스 16이 되고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절대값 나오죠? 자, 22 더하면 바로 16으로 가니까 절대값 6이 나오게 되네요. D는 14, 12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8로 갈게요. 8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 2, 10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8인데 그 다음에 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바로 10이 돼버리죠. 탈락이라고 두시면 돼요. 그럼 D는 16이 되겠죠. 16 넣게 되면 마이너스 14, 2, 18이 되네요. 그럼 얘는 여기서 합이 6이 나와버려요. 가능합니다. 6 더하기 12 더하기 16은 34네요. 이걸 32라고 풀었나? 아, 그렇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손풀이 자체는 뭐 틀리지 않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내가 풀어주면 생각보다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6월 모의고사에 되게 어려웠던 적분 문제 하나 있잖아요. 15번에. 그것도 해설만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혼자 풀 때 되게 어려웠거든. 22번 가겠습니다.
자, 절대 까먹지 말자. 적분 문제가 나왔어, 스투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아, 스투에서는 적분을 심화로 낼 수 없다. 그럼 적분은 그냥 포장지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뭐 실제 넓이나 이런 걸로 풀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빈도보다는 함수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그래도 친절한 게 이 모양을 줬잖아. 선생님 얘를 라지 fx라고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 뭐가 되냐면 3차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엄청 딥하게 내진 않았고 최고차항 계수를 추론하는데 되게 신경 써라. 이렇게 냈는데 나중에 내가 풀다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내가 의도한 거와 별개로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 내가 여기 써놓긴 했어요. F0이 12가 되는 게 무슨 뭐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GX가 일단 미분 가능이네요. 자, 오른쪽에 그대로 나열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3차 함수인데 뭐 이게 4보다 작대. 자, 4보다 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모양이야, 수학은. 모양이 똑같으면 그냥 넣어버리면 돼. 아, 평행이동했구나. 뒤에 A가 있는데 모양이 너무 극혐이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P 없지? P 있나? P 있네? 베타라고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둘게요. 자, 근데 대박 힌트. 이거를 확인하냐 안 하냐가 이 문제의 제일 큰 건데 A 무슨 수라고 줬어요? 양수라고 줬죠. 자, 베타 치환한 거 다시 볼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절대값 적분한 거야.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근데 내가 보니까 푼 애들은 이거 신경 안 쓰고 풀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둘이 만나야 되니까 첫 번째는 라지 F4가 뭐가 돼요? 라지 F2 더하기 A 베타가 되네요. 자,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정신만 똑띠 차리면 쉽다니까? 상수만 있잖아. 근데 둘이 미분 가능이래. 그럼 미분해 주시면 되잖아요. 미분하면 스몰 f, 스몰 f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꼴은 돼요. 이거 미분. 확통이나 기하한 친구도 이거 알아야 돼. 그럼 미분하게 되면 뭐야? F4가 F2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F4가 F2구나. 그럼 두 번째. 그림 그냥 그리면 되죠. 근데 잠깐만. 아까 하나 나오지 않았나? F형 0이라는 말 있지 않나요, 여기? F형 0이라고 줬죠. 아, 끝났다. 두 실근의 합 6이니까 0과 6이 실근이구나.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선생님 말은 뭐야? 최고차항 안 주면 음수 의심하는 게 맞아, 사실. 굳이 양수인데 최고차항 안 준다? 나도 내긴 내지만 이게 막 세련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음수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재밌는 게 있죠? F4는 F2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럼 0부터 4까지 적분한 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바로 풀려요. 0부터 2까지 적분한 건 뭐야? 얘죠.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커요? 0부터 4까지 적분한 게 커요? 4가 크다고 하면 안 돼. 얘 음수잖아. 4가 더 작은 거야. 그럼 뭐 양수 더해서 만들 수 없잖아, 그치? 최고차항 음수가 틀립니다. 내 의도는 이거였다. 근데 이렇게 자꾸 풀어도 뒤에 있는 절대값 FB가 10이다를 만족 못해요, 어차피. 그래서 내가 내고 나서도 아씨 이거 이렇게 풀 수 있겠네. 근데 안 바꿨어, 내가 하나도. 원래 예전 같으면 다 바꿨는데.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아, 그럼 2부터 4까지 적분하면 4가 더 크니까 얘가 A 베타 꼴이 되겠구나. 겁먹지 마세요. 여기 계산 안 어렵게 해놨어.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최고차항 얘니까 가볼게. 자, 일단은 라지 F형도 0이잖아. 일단 좀 발문이 길지. 잘 호흡 끌고 와야 돼. 라지 F형 0이야. 미분값도 0이야. 아, 0에서 접하는 3차 함수구나. 자, 4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원래 오리지널 모양 뭐야? 6에서 한번 꺾이고 이렇게 가겠죠? 원래 얘는 6에서 극각 가는 애예요. 근데 4부터는 강제로 잘라서 얘를 붙이는 거야. 잘 봐. 붙이는데 어떻게 붙여주냐? 4를 집어넣으면 2부터 스타트 되죠? 2부터 쭉 진행이 되는 거야. 즉 2부터의 모양을 그냥 옆에다 쭉 붙이면 돼. 2부터의 모양을 그냥 쭉 붙이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2에서의 모양이 여기 붙었으니까 2에서 4만큼 가야 극대 만들어지잖아. 그럼 얘는 4에서 4만큼 간 거니까 극대 어디서 가죠? 8에서 갔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정답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8이다. 절대값 F8이 10이라고 되네요. 자, 이렇게 두시면 되지. 그럼 이미 나온 게 뭐야? 0과 6. 절대값 P에 X에 X-6은 12. 8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8이 16. 16P인데 음수잖아. P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그냥 나옵니다. 2차 함수 fx 그냥 나왔죠? 자, 만약에 최고차항 양수로 생각하고 풀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돼요. 0은 0인데 극대값 0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서 2부터 4를 붙이면 똑같이 이렇게 되거든?
극대값 0에서 갔잖아. 근데 F0이 그냥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절대값의 의미가 사라져. 그래서 바꿀까다 바꾸진 않았습니다. 뭐 이런 요소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가면 되지. F4에서 F2 뺀 게 A 베타가 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2부터 4까지 fx, dx 값을 그대로 적분해서 구할 수 있죠? a 곱하기 베타 꼴이 되는데 베타도 다시 찾으면 되지. 베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 2부터 0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fx, dx를 적분하면 a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둘은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이 식이 나왔기 때문에 알겠지?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너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뒷함으로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너네 토요일반에 미적분 잘 듣고 있지? 미적분 꼭 챙겨서 봐야 돼. 그래도 토요일반 인원보다는 조회수가 높아서 아 보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엄마하고 조카가 누르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넉넉한 조회수는 또 아니거든? 자, 그래서 뭐 좀 짧게 끝나는데 어차피 이게 점점 짧아질 수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의고사 10시부터 2시로 잡혀 있는데 10시 20분부터 12시 시험을 보고 한 10분 쉰 다음에 해설하는데 2시까지 안 해. 어차피 1시간 정도, 1시간 좀 넘어. 1시 반 정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니까 시험 직전이라 부담스러워. 못 오겠어. 이러지 말고 그냥 와서 시험 보세요. 최대한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 버렸다고 하게. 버렸다고 하게. 아니 학원 원장님 버렸다. 원장님 버렸다 하면 되지. 이거 내가 2만 원 할걸? 목요일 반 친구들은 목요일에 하나 보고 그다음 줄 거고. 왜? 전 닦았는데 좀 더워요. 아니 저 정도 깨끗해. 아주 깨끗해. 할까요? 시간 아까운 게 쉬는 시간. 나 원래 쉬는 시간 준수 정신이 되게 좋은 강사인데. 자, 우리가 이제 1년이 돼가면서 근데 올해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듣는 친구도 많은 것 같고 중간에 들어온 친구도 많고 시간이 빠르고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는 안 봐야 됩니다. 내년에 오지 말고. 자,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감도 난이도를 확 낮춘 거를 느껴진다, 확실하게. 근데 냉정히 약간 근데 쉬워진 건 좋은데 약간 결은 조금 수능과 맞나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들어요. 왜냐면 이게 항상 생각해야 돼. 대중적인 모의고사들은 얘도 판매를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약간 뭔가 아이들의 니즈를 맞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 수능에도 근데 고난도 빼고는 다 맞아. 근데 고난도가 나는 수능과 결이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다 배울 거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9월에도 비슷한 거 나온 게 있어. 자, 가겠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ax죠? 자, a가 a 부호부터 확인해야 돼. 근데 a 양수라고 줬네. fx가 이렇게 부호가 변하는구나. 바로 해석할 수 있죠. 자, 이걸 생각을 하고. 자, 얘는 정적분함수니까 미분 가능이죠? 미분해버립니다. 왜? 지금 극값이라는 말만 중요해요. 자, 그럼 얘 자체는 어떻게 되냐? f 절대값 kt f 프라임 t가 되네요. f 프라임 x가 되네. x로 바꿔야지. 그럼 내가 계속 얘기한 출제자는 고정된 요소와 움직인 요소를 계속 주게 될 텐데 여기서의 고정된 요소는 뭐예요? 요놈이 2분의 a에서 부호 변하는 건 막을 수 없죠? 근데 비교적 문제에서 약간 과조건은 아닌데 과조건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a가 양수라고 했는데 극값은 실제 마이너스 2에서 갖는다는 거잖아. 이게 11번이어서 그래. 그럼 2분의 a에선 부호 변화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얘가 2분의 a 근으로 가져야겠지. 그럼 2분의 a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또 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2분의 ak인데 a와 k를 모두 다 뭘로 줬어요 지금? 양수라고 줘버렸잖아, 그치? 2분의 ak가 양수구나.
양수인근은 뭐밖에 안 돼요? F는 A밖에 안 되죠? K는 바로 2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아, K가 2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를 찾아서 봐야겠죠? 근데 당연히 절대값이니까 나머지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아이고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A라는 글이 나오는 얘기가 마이너스 K분의 A가 이제 등장해야겠죠? 자 이렇게 두시면 되지. 자 마이너스 K분의 A가 이제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A는 몇이 돼요? 4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지 같은 경우 일반식 풀어서 해석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2에서만 각각 가져야 돼. 이걸로 가면 상당히 좀 간단해지긴 해요. 근데 해설지처럼 푼 것도 좋아 얘들아. 그냥 내가 해석할 바에는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제일 나아요. 가능히 하다면. 자 12번. 이게 뭐냐 이게 그치? 뭔가 오늘 21번이랑 되게 중복이 되는데 나 이거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너무 화려한 풀이를 요구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 너네는 이제 나한테만 배우는 학생들 많겠지만 뭐 저기 이제 큰 학원도 이제 가게 되면 그 시대인재 얘기해도 되죠? 몇 명 없으니까. 시대인재 같은 데 가면 내 이제 그 시대인재의 그 메인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양대 수학과 나왔잖아. 내 동기들은 강의를 별로 안 해. 사실 그래 한양대 수학과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도 뭐 내가 거의 하는 소리야. 내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나 군대 갔다 왔는데 개그다. 개그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뭐 진짜 너네가 그냥 갈 수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수능 수학 이렇게 가르치면서 야 얘들아 이것도 몰라? 수학? 물론 내가 수학 겁나 잘하면 인정할 수 있겠지. 근데 학벌을 안 볼 수는 없잖아. 너네도 나 솔직히 고객이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수능을 오래 하고 나는 근데 수학만큼은 그리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너네들 보여주게 뭐 서울대 수학과 간 친구들도 많겠지만 뭐 그런 친구들은 수학을 못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는데 이 간판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 동기들은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너네가 아는 유명한 강사들 조교로 되게 많이 일을 해. 내 동기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성적장 준다고 너 강기현 선생님 알지? 그 선생님 이제 총괄하는 이제 제 비서실장 이런 느낌이야. 다 총괄해주는. 그게 내 동기거든. 내 동기 형이거든 한 살 많은. 만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아 이거 또 막 내 말 가지고 가서 친구들한테 막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한국어는 와전이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컵에 검은색 물체가 있는데 검은색이다. 철수한테 말해서 철수는 규태가 여기에 커피 들었대. 규태 코피 쏟았다고? 코피에는 약이 중요하지. 규태 약했대, 마약했대. 이렇게 가는 거야. 이 한국어가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이 무슨 말이냐? 시대인재는 애들이 어때요? 그냥 많이 다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목동 애들은 요새 좀 덜 다니는 것 같은데 대치동이나 목동도 마찬가지고 이 지방 애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 목동도 주말에 유학 오는 거 알아, 애들이? 대치동하고 목동에 유학 많이 오잖아. 걔네들이 다 다니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경쟁이지. 내가 더 잘 가르치고 싶으니까. 이 말의 시작이 뭐야? 그래서 되게 스킬풀하고 뭔가 멋있게 가르쳐. 근데 그거는 그 강사로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경쟁을 하다 보면. 근데 난 경쟁을 굳이 하는 사람 아니고 난 내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는 주의거든 뭐. 그런 지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2번이 이렇게 오늘 21번이랑 겹치는 이유는 그래 한국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완전 산으로 갔다 이제 돌아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스킬풀하게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푸는 건데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4점짜리 이상에서는 뭔가 관찰을 시킬 거다. 미리 배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이런 걸 많이 낼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뭘 많이 낼 수 있냐? 정수나 자연수 조건 이런 걸 넣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막 여기서 영대칭 이런 것도 잘 나오기 힘들까? 왜? 영대칭은 지금 어떤 강사 책을 피더라도 한 페이지 이상 설명이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영대칭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근데 논술하는 친구들은 논술에서 요새 쓰더라. 작년부터 내가 분석해보니까 이상합니다. 좀. 어쨌든 얘 자체는 별거 아니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36이래. 자, 왜 공차가 양수일까요? 공차가 음수라면 아래 부등식 절대 성립할 수 없죠? 왜냐면 계속 작아지면 크기가 커지잖아. 이 부등식 자체가 성립하는 게 어떻게부터 돼? 첫 번째 항부터 그냥 바로 돼버리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니까 n이 1이 돼야 돼. 이해되십니까? 8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크기가 겁나 작아지다가 역전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음수끼리는 안 돼요. 이게 음수끼리는 지금 이 부등식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음수는 서열이 딱 확실하잖아. 그럼 얘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해석할 것도 없어. 어쨌든 음수끼리는 감소하게 되니까 역전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로 가는 건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데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도 해야 되는데 보통 얘부터 생각하지 않았니?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 두 번째 케이스 해볼 것도 없어. 그럼 왜냐면 답이 모든 걸 구하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A 11을 구하라고 했는데 수능에서는 11을 구하라고 하지 11의 합을 구하시 이런 거 잘 안 나와.
내가 너네 훈련시키려고 자꾸 모든 합을 구하시고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잘 안 냈잖아요, 그런 거. 두 번째는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긴 하는데 크기는 더 작아지지만 그 다음에 커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구분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간단하게 하면 돼. 식으로 풀면 되지. 마이너 36에서 봐봐. 만약에 이 경우라면 8보다 이제 9가 큰 거니까 7D가 되고요. 얘는 뭐가 돼요? 8D가 되죠? 자, 크기만 얘가 커야 돼. 일단 얘 음수네. D는 7분의 36보단 작아야 됩니다. 일단 같다까지는 되겠죠? 지금 정수니까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 얘가 뭐가 돼? 이 크기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 36 더하기 8D가 요 놈의 절대값 36 마이너 7D보다 크면 되네요. 15D는 72가 되네요. 그럼 15분의 72니까 4점 몇이 되죠? 얘는 몇이야? 5점 몇이죠? D 5 되네?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모든 합을 구하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이렇게 답 내면 되죠. 두 번째 거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D 해보면. 근데 얘도 공부는 해봐야 돼. 알겠지?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얘가 8이고 얘가 9가 될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 36 더하기 6D가 되고요. 실제 이 값이죠. 얘는 마이너 36 더하기 7D가 되고 얘는 마이너 36 더하기 8D죠. 얘는 부등식 세울 것도 없어요.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양수라는 거 내포시켜 봅시다. 자, 얘가 양수. D는 7분의 36보다 커야 되네요. 5점 몇보다 크단 거죠. 자, 얘를 가볼게요. 얘는 일단 어차피 음수가 될 거니까 뭐 써주긴 하면 좋지. 음수라고 하자. 근데 이미 끝났네. D가 6보다 작아야 되네. 정수가 없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솔직히 이거 안 해보고 얘로 답 내긴 했죠. 이렇게 만약에 수능에 답이 나왔는데 얘를 관찰해야 될까라고 고민되면 어떻게 하면 돼? 5를 진짜 일반항을 이렇게 잡고 관찰해서 얘가 확실히 되면 얘가 답인 거 알겠지? 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예, 아무튼 이감 모의고사 도형 문제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수능에 비해 너무 퀄리티가 좋아. 퀄리티가 좋다는 거예요. 꾸지다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거 얼마 전에 설명하지 않았나? 근데 이감에서 이거 꽂혔나 봐. 각변환을 삼각함수에 혼합해서 내게 되면 어렵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각변환이 포함된 애가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 직사각형을 왜 줬을까? 직사각형의 가장 큰 장점은 수직입니다. 수직. 근데 도형 문제 푸는데 수직 있으면 각변환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20년도 모의고사에 그 20번 문제가 있어. 9월 모의고사였나? 그때 각변환 냈더니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거든. 자, 어쨌든 팩트를 가봅시다. 자, 이렇게 그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얘가 또 수직이래. 근데 재밌는 게 뭐야? 얘가 세타면 얘가 이제 세타가 되겠지. 자, 재밌는 거 얘가 2분의 파이마의 세타니까 얘가 세타라는 모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좀 인식을 하고 가야 돼.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이 도입은 사실 뭐 어떻게 인과관계로 정리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 수직이 많게 되면 각이 대칭된다는 거야. 설사 내가 잘못 잡아서 얘를 알파로 잡더라도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각을 뭔가 혼용해야 된다. 자, A, E, C니까요. 근데 얘들아 나도 칠판을 풀면 비교적 실수를 적게 하는 편이야. 이게 적게 하는 거라고요? 적게 하는 거야 이거는. 나도 혼자 풀면 지운 거 보이지? 좁은데 풀면 진짜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난해하다 싶으면 선생님처럼 옆에 그림을 다시 그려서 풀어도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 최대한 이 안에서 잘 풀면 되고 확실한 선들은 컴사로 그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혹시 실수하면 큰일 나겠지. 컴사로 그었다가. 자, 가게 되면 A, E, C라는 놈이 있네요. A, E, C라는 놈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 놈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2는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90도분의 뭐 얘를 한번 둡시다. 대각선이니까 K라고 둡시다. 자,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둘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BED라는 애가 있죠? BED야. B, 어디냐? E. 나도 이거 E 맞죠? BED 얘가 되네요. 근데 바로 여기서 눈치채지는 게 보이죠? 이 노란색 선하고 보라색 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치? 얘도 이제 K가 되지.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굳이 알파를 꺼내지 말고 이거를 뭐라고 하면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두면 되잖아, 그치? 그럼 잠깐만. 4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K구나. 근데 얘가 코사인 세타잖아. 얘는 사인 세타가 되네요. 둘이 그대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이 뭐가 돼요? 탄젠트 세타구나.
근데 이 정도까지의 뭔가 딥함은 아니어도 비슷한 의도로 내기엔 딱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가 2K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2K, 얘를 K라고 두겠습니다. 세타 찾아 3멀리. 잠깐만. 얘 2K네? 얘 몇이에요? 4K가 되네요. 넓이는 뭐가 돼요? 10K 제곱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제 K에 대한 정보만 찾아 나오면 되니까 얘 자체를 뭐 이제 연립 시간에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구해보자. 실제로 뭐 구해야겠네. 자, OK. 왜냐면 지금 이 식을 지금 연립해가지고 지운 거잖아.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진짜 K 값을 구해볼 수 있죠. 자, 2분의 K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가자. 2대 1 루트 5잖아.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되죠? 자, 이렇게 된다고 두면 되죠.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럼 루트 5분의 4가 K라고 두시면 되겠죠. 근데 이상하다. 잠깐. 나 오늘 계산 잘못했는데? 잠깐. 선생님 바보 같은 짓 했죠? 미안해. 나만 눈치채니? K를 2개 잡았잖아, 지금. 아직 이러면 안 되는데. 얘를 K라고 잡고 얘를 K라고 잡았네요. 그러니까 필기한 친구도 미안해. 대각선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P로 바꿔 싶다. P. 미안합니다. K가 지금 중복이 됐어. 진짜 바보처럼 푼다. 내가 너네 수능에서 실수할 거야. 액땜하고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럼 대각선 길이 다시 구하면 어떻게 돼요? 29P 제곱의 루트가 되네요. 얘가 K가 됩니다. 알겠죠? 얘가 K가 된다고 드리면 되죠. 그럼 방금 구한 거 괜히 지웠다. 자, 코사인 루트 5분의 2분의 루트 29 P 제곱은 2가 되겠네요. 루트 29 P 제곱은 루트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P 제곱은 29, 5에 16이 되겠네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가 P 제곱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14번은 너무 좀 그래. 이거 평가원 문제인데 답이 똑같아. 케이스가 아예 똑같은 선생님은 그냥 보자마자 풀었거든. 너무 날먹 아닌가? 이거 모의고사 일주일에 3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려운 친구도 이거 봐야 되는 게 이거 22년도 9월 평가원 22번 그대로 낸 거예요. 대신 뭐만 바꿨냐? 2분의 1 붙인 건데 페이크에만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갈게요. fx를 가겠습니다. x4승에 마이너스 x3승에 px가 되네요. 0,0 지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근데 문제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래? gx가 극대극소를 갖는 x좌표의 개수죠. 그럼 뭐 해야 돼? 연속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 근데 대부분 연속으로 줘요. 근데 연속으로 안 주면 연속하지 않는 점에서 그 값이 나올 수 있어. 이거 수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나오기 힘들었네. 근데 t를 넣어보니까 둘이 어때요? 똑같아지죠? 이거 확인해야 돼. 답만 내면 안 돼요. xt를 넣었더니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라고 하면 도함수의 부호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대로 미분해 봅시다. g'x는 마이너스 2분의 1 f'x 더하기 f't. 자,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 거는 뭐가 돼요? 2분의 1 f'x가 되네요. 야, 그럼 f'x가 좀 필요합니다. f'x 구하게 되면 4x3승에 3x제곱 더하기 p죠. 자, 나는 절대 인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서 뭐 확인해? p 양수인가 음수인가는 확인해줘야지. 안 알려주면 어려워지는 거야. 자, 문제도 양수 p라고 그랬죠? p 양수구나. 그럼 이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양수 p라고 두세요. 자, p에 대해서 p 딱 지우면 어떻게 돼? x제곱이지. 0에서 접하는 거예요. 4분의 3에서 그냥 만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극소는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p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해석해야죠. 어떻게 t를 잘라서 잘하면 되는데 문제가 어려워요. a의 개수, 극값을 갖는 개수가 a의 개수가 ht인데 t를 움직여가면서 자르는 거야. 그럼 부호가 변할 때마다 극값의 개수니까 부호 변하는 게 불연속의 한 점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풀라 그랬어? 이런 거 나오면 겁나 극단적으로 해보라고. 자, 여기를 t로 자르겠습니다. t로 자를게요. 자, t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자체는 t라고 자르지 말고
얘의 높이부터 해봅시다. 극단적으로 여기 y는 0이라고 둘게요. 답은 보통 이렇게 안에서 섞이게 되면 불연속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받잖아. 그냥 극단적으로 가보는 거지. 근데 이게 때에 따라 다른 게 불연속점이 애매하게 막 3, 4개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겁나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근데 나는 심지어 이게 어제 2학년 애를 수업한 내용이었어. 불연속 5개 이거 무조건 최대. 이거까지 내가 기억이 나가지고 풀면서 똑같은 문제네. 근데 답이 되는 케이스 똑같아.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t를 여기다 자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가자. 첫 번째, 얘를 2분의 1로 묶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f't의 f'x죠. 이거 무슨 의미예요? 얘만 해석해볼까 얘들아? f'x를 f't로 대칭시켰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앞에 몇 배? 반절로 줄인 거다. 반절로 줄였으면 미리 스포하지만 내가 최종회차 이거 반절로 줄이는 거 냈거든? 좀 다른 의미로 했는데 이거 비슷하게 진짜 생각하나 봐. 자, 2분의 1 f'x도 반배 줄여지니까 불연속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 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면 얘의 높이가 다 2분의 1배가 돼서 좀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2분의 1배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 f't를 찾는 거야. 뭐 t를 넣으면 여기겠지.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2분의 1 fx야. t를 기준으로 왼쪽은 그대로 대칭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도 해석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너네한테. 그치? 그럼 원래 이렇게 꺾으면 부호변화 몇 번 일어나요? 2번 일어나죠. 2번. 이렇게 꺾고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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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불연속 확정. 불연속입니다. 그 다음 꺾더라도 불연속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꺾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꺾어볼게. 반대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돼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내려오겠네. 이렇게 내려오겠네. 이렇게 내려오겠네. 불연속점 찾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접하는 순간 불연속이 나오네요. 접하는 순간 불연속이구나. 2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면 되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 잘 보이니? 근데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여기다 그어버릴게. 그럼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거든? 결국 안 만나는 점이 또 생기게 되잖아. 그게 뭐가 되냐면 아까 대칭시킨 점 오른쪽으로 가서 대칭시키면 다시 접하면서 부호 변화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얘 자체는 어떻게 되냐? 얘가 너무 골이 깊어서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리면 불연속점이 3개가 나와버려. 그럼 3개가 안 나오려면 애시장초 얘를 꺾었을 때 여기 안 통과하면 되잖아. 그래서 답은 뭐예요? 접할 때까지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봐. 얘가 답이 되는 걸 그냥 보여줄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불연속 확정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었을 때 밑에 도달 안 하면 돼. 이 높이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꺾으면 딱 접하기만 하잖아. 그치? 그럼 더 이상 부호가 바뀌는 애는 뒤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불연속이 1개가 되는 거야. 자, 다시 가볼게. 그럼 얘가 뭐야? 2분의 p가 되지 않겠니? p를 반절한 거니까? p가 완전 높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럼 얘를 꺾어봐야 밑에 닿지 않으니까 p가 크면 상관없다는 거야. p가 엄청 크면 여기서 뭐 꺾이든 말든 얘 부호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p가 애매하게 낮으면 얘를 꺾었다 이게 내려가 버리면 불연속점이 2개 생겨버려. 토탈 3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p의 최소값은 뭐야? 최대한 높이가 낮아지면서 꺾었을 때 접하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분의 p가 됩니다. 자, 다시 원래 함수 돌아올게요. 결국 답은 뭐가 되냐? 2분의 p가 극소값이면 됩니다. 이게 최소값일 때면 된다. 그래서 이 길이가 똑같을 때만 가능하다. 이거 평가원 문제 똑같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극소값은 이미 구했는데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p에 2배 한 개 뭐가 된다고 하면 돼요? p라고 주면 되죠? 얘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p는 p네요. p는 2분의 1이죠. 이게 최소값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풀면서도 불안한 게 뭐야 이거 똑같은데? 답이 이렇더라고. 그치만 지금 설명하면서 느끼는 건 좀 어렵겠다. 애들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15번 갈게요. (15번) 같은 경우는 애들아 이거는 할 수 있겠지. 얘를 진짜 대입해서 할 건 아닐 거 아니야. 얘를 뭐 gx라고 놓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 하나의 함수로?
그러면 발문이 좀 쉬워져요. 자, G분의 F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팩트 GA는 0이구나. FA가 0인지는 모르지. 분모만 0으로 가도 상관없잖아. 근데 밑에 바로 치고 가는 게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분의 f제곱이 존재한대. 해석을 하면 되지. f가 혼자는 g를 못 지켜주는데 제곱을 했더니 갑자기 a를 지워준 거잖아. 그럼 팩트 첫 번째 뭐예요? f는 a에서 0이었다는 뜻이야. 0이니까 제곱했을 때 인수가 추가되면서 보완을 해줬다는 뜻이지.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 제곱한다고 뭐 달라질 게 없잖아. 얘가 0 가는데 누가 막아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둘다 0분의 0꼴인데 왜 존재 안 했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얘가 차수가 더 높았구나. 얘는 a의 차수가 얘보다 컸구나. 근데 f는 2차니까 뭐 하나 갖는다고 쳐보자. 그럼 g는 어떻게 돼요? p의 x-a의 제곱꼴이 되겠죠. 뒤에 건 모르고. 자, 이제 갑니다. 근데 f가 2차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p의 x-a 제곱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g라는 식이 제곱인수 가져야 되죠. 2차니까 그치? 최고차항 모르니까 p. 근데 fx는 딴 건 모르겠고 하나 가지고 하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얘를 이제 겁나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지.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개수비교법을 쓴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나 좀 쉽게 풀었거든? 쉽게 푼 풀이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아, 그냥 이렇게 풀었네. 자, 얘를 그대로 미분해서 f'a를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자, f'x 여기서 뭐 식놀이 하면 되잖아. 2p의 x-a인데 a 넣어주면 f'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까 fa 몇이었어? 0이죠. 아, 선생님 기억났다, 푼 거. 근데 이렇게 잡으면 k가 또 p에 대한 식이 나와서 좀 머리가 아프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림차로 정리했어. 이거 선생님 모의고사 풀 때도 많이 해주잖아. 자, 최고차항 모르니까 x-a의 제곱이라고 두시고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x-a라고 놨습니다. 그럼 a에 대한 인수로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f 두면 되겠다. 여기다 넣어서 이제 뭐하냐? 개수비교법 쓰면 돼. 개수비교법. 발음이 안 되네. 자, p의 x-a의 제곱에 x-a에 더하기 x 더하기 2는 얘 나오는데 이렇게 지워지죠? 얘가 0이다. x도 지워지니까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개수비교법을 써야 됩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게 되면 p의 x 더하기 2의 제곱에 x 더하기 2가 되죠. 마지막 뭐 해야 돼? 쓰지 않은 조건을 관찰해야 되더라. 얘 극한값이 실제 마이너스 2라는 거 사용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입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난이도는 좀 좋아하는데 14번이 되게 어려웠죠. 27번보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일단 20번 보더라도 뭐 어떤 게 보여? 카운트 시키는 거잖아, 카운트. 이게 공평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의 실력을 측정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야. 애들이 요새 꼼꼼하고 정확하게 분류하는 연습을 되게 못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대학교 수학 배우더라도 천재를 막 키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풀어줘, 꼼꼼하게. 왜냐면 이제 대학교 가면 이미 발견한 자료들은 많잖아.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들아, 20번 보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요? 지겹게 얘기하네. 고정된 요소가 이미 있네요. 너무 고정해줬어. 20번이라 그런가? 자, 2라는 점근선이 있고요. 0 넣어주면 10이 되네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야, 그럼 얘는 2부터 10까지는 교점이 무조건 몇 개야? 한 개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은 아직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자,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갑자기 여기다 K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인데 여기서 일단 서열 정리하고 시작하면 되죠. K는 1부터 10까지 HK가 얘 사이면 되겠네요. 와, 웃긴 거는 내가 답을 맞췄는데 나 케이스 잘못했네. 어떻게 답을 맞췄지 근데? 오리지널을 풀었거든? 답이 똑같지 않은데 뭐 똑같나 봐. 자, 그럼 일단 왼쪽은 내가 카운트할 수 있죠. 2가 아니라 3부터 10까지 긋게 되면 이쪽에서 근을 무조건 갖게 되죠.
자, 그럼 얘를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왼쪽은 이미 몇 개를 확보하고 있냐? 8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부터 10까지가 8개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양수 부분에서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니까, 자, 양수 부분에서 교점의 개수가 7개와 17개 사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극단적인 걸 해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볼게. 로그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n이죠.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에 0 집어넣으면 n부터 시작하죠. 근데 로그 2에 x 플러스 1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같이.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가 몇이에요? n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n이 자연수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n이 자연수라고 하면 봐봐. 7개는 가져줘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면 여기 10부터 구워서 7개 만나는 최소가 뭐게 돼? 19, 8, 7, 6, 5, 4, 3, 1 여기 몇이야? 4가 되겠죠. 4 그어주면 딱 7개 되겠네. 근데 선생님 실수했네요. 0은 포함 안 되죠. 0은 포함 안 되니까 4가 아니라 몇으로 해야 돼? 3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n의 시작점은 3이구나. 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럼 3 다음에 2 같은 거 되죠? 1도 되고요. 0부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0도 뭐 가능은 한 게 뭐냐면 봐봐. 얘는 이제 양수에서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0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1부터 구웠을 때 10개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양수는 이렇게 카운트하면 되겠네요. 자, 드디어 가겠습니다. n이 음수라고 가볼게요. 근데 나는 이거 실제 풀 때 선생님 보면 그냥 대입으로 풀었어. 계산 실수 안 하려고. 일반식으로 푸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린 사람은 n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0이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에서,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잖아. 절대가 올라가면 1로 가요. 개수에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하지만 되죠? 마이너스 1 되네. 자,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드디어 2가 이렇게 붙네. 그치? 그럼 여기서 1 추가된 거 아니야? 그치? 10개 한 개니까 11개니까 됩니다. 그럼 넉넉히 이제 끝선만 잡으면 되잖아. 그치? 뭐, 그럼 7이라고 나볼까? 7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림 이상해. 7이라고 두면 여기서 6개 생기죠? 1, 2, 3, 4, 5, 6. 10개니까 16개까지 되네. 잘 맞췄다. n이 마이너스 7까지 가능합니다. 자, n이 마이너스 8이면 어떻게 돼요? 7개니까 17개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음수 8개에 양수 3개에 0 하나니까 12개가 정답이겠죠? 근데 이거 잘못 카운트해도 괜찮긴 한 게 내가 볼 때 하한선하고 상한선 개수가 딱 정해졌어요. 이 사이 틈은 12개일 수밖에 없네. 잘못 계산해도.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도 오늘 맞아주긴 해야 돼, 친구들. 22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얘들아, 또 가자. 고정된 요소가 보입니다. A를 모르지만 뭐 A가 5까지 된대요. 그럼 가보자. 그럼 얘는 고정된 요소여서 0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죠. 문제의 핵심은 위치가 양수기만 하면 된대. 밑에 식을 잘 보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식이 복잡해요. 근데 이거 의도가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이관모의고사 한번 나왔을 때 너네한테 오류 같다고 한 게 하나 있는 게 속도 함수를 무조건 연속이라고 발상하는 게 수학계에서 맞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이관모의고사 14번인가에 한번 속도 함수 연속이라고 안 하고 문제 풀 때 연속성 사용해야 되는 문제에서 좀 애매하다라고 해서 틀리지 않았어. 속도가 불연속할 수 없지, 세상 모든 물체가. 근데 외계 생명체가 있으면 말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괜히 얘기하나? 넌센스 같은 게 t는 0부터 시작할 때 0의 속도는 무조건 몇이어야 돼, 보통? 0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수학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 근데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보완한 것 같아. 왜냐면 A를 넣었을 때 그냥 연속을 만족해 주는 거야, 얘는.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위에 A 있는 거랑 똑같잖아. 연속을 만들어주는 요소여서 어려워 보이는 건데 핵심은 뭐야? 얘 상수예요. 얘 상수예요. 얘만 기울기죠? 얘 직선이야. 직선.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이 기울기 m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위치가 무조건 0보다 클 수는 없겠지. 예를 들면 여기서 기울기 음수로 보내면 결국 어떻게 돼? 양수 부분이 있겠지만 마지막에 음수로 속도가 바뀌게 되면 결국 위치가 음수가 돼버려요.
아, 기울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기울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문제만 잘 읽으면 끝나는 게 뭐 5까지만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5까지 갔을 때 여기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의 토탈 합이 있겠지. 그럼 여기에 위치 S5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기울기 M으로 그었더니 마지막으로 양수가 유지된다는 거니까 뭐야? 여기까지, 여기를 뭐라고 할까? P라고 할까요? 0부터 P까지 VT 적분한 게 0이라고 두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전에 먼저 다가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위치가 양수가 되겠지. 음수 부분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음수 부분이 최대한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낮아질 때 5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죠. 그래서 A 자체는 A는 5일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냐? 0부터 P까지의 적분값이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드디어 0이 되고 0에서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음수가 더 많아지니까 얘가 0보다 작은데 갔다가 양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넓이 합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번 갈게요. 22번 나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어렵게 됐어. 너무. 그치? 근데 의지한국인이 되셔서 마이너스 28부터 해가지고 K를 잘 맞춰서 넣는 방법인데 K가 너무 바운드가 넓어가지고 되는 거 중에 27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복습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귀납법 이렇게 나오긴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A1이 마이너스 28이잖아. 그 다음 중계 A6이 음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나도 이거 생각은 해서 풀었어. 생각은 해서 풀었는데 이 생각이 과연 일반적으로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게, 봐봐. 귀납법 자체에 힌트가 있긴 하거든. 재밌는 게 뭐냐면 연달아서 뭔가 더하게 되면 소거가 짝짝짝 되는 모양이 되거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A의 K가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고 가정할게. A의 뭐 P라고 할까요? AP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걸 가정할게. 근데 이렇게 풀면 얘들아 안 풀려. 그래서 보완하게 돼 있어. 그게 해설치 풀이야. 난 해설치 풀이대로 풀었거든. AP 양수라고 두는 거야. 그럼 양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양수면 뭐 얘를 빼주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면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그럼 얘가 P랑 P 플러스 1항이니까 P 플러스 1 더하기 K가 되죠.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P 지워지면서 AP에 뭐 2K 더하기 1꼴이 되죠. 가 아니라 AP 더하기 1꼴이 되죠. 양수가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풀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얘가 음수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음수 맞아? 모르잖아, 그치? 아니 AP에서 P 더하기 K 뭔지도 모르는데 뺐다고 음수라고 할 수 없잖아. 이걸 고민하다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처음으로 양수 말고 마지막으로 음수가 되는 애를 찍어보자라고 하면 답이 풀려요. 왜냐면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가 되면 1씩만 추가되거든. 근데 이 생각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AP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AP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마이너스 28에서 이렇게 그냥 쭉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수되는 애. 그럼 어떤 규칙이 나오냐? 자, 음수니까 아직은 AP 더하기 P 더하기 K가 됩니다. 자, 얘는 뭐가 돼요? AP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음수라고 내가 가정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죠? 양수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양수인 A 플러스 2는 뭐가 됩니까? P 플러스 1을 대입한 밑에 거 빼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고정이 돼. AP가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1이 되죠? 아, 마지막 음수가 되면 뿔마가 된다는 규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음수에서 갔다가 마지막 음수 AP가 있고 여기서부터 양수, 음수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걸 과연 변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선생님 볼 때는. 뭐 상위권 친구들이야 뭐 풀 수도 있겠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이걸 풀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그럼 간단하죠. A6이 음수잖아. 그럼 첫 번째 A6이 여기 있는 경우로 하면 되죠. 그럼 이 말은 뭐야? A4가 마지막 음수가 되게 문제 만들어 주시면 되죠.
A4가 마지막 음수라는 건 뭐예요? A4까지는 마지막 음수가 되니까 계속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1, 2, 3이 더해지니까 6이 되죠? 3K가 A4가 됩니다. 얘가 음수가 되면 되겠지. 그 다음 뭐만 맞춰주면 돼? A5가 양수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잖아. 마지막 음수라는 걸 내포하기 위해서. 1, 2, 3, 4 더하면 얘가 되고 4K가 되죠. 얘가 양수다. 이렇게 풀면 되지. A4, A5 이렇게 세팅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A6은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야, 어렵다, 그치? 연립해서 K범위 다 구하면 돼. 두 번째 뭐가 돼요? A6을 여기다 놓는 거야. 그럼 얘가 A4. 마지막 음수가 A2가 돼도 되나? 얘 뭐 하면 돼요? A2가 음수고 A3이 양수다 잡아주시면 돼요. 2, 3까지는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돼. 무조건 위에 것만 따라가 주면 돼. 이거 연립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뭐 하나 빼먹지 않았냐? A6이 마지막 음수일 수도 있죠? 그냥 A6이 마지막 음수일 수 있잖아. 그럼 A1에서 쭉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1, 2, 3, 4, 5인 15 K 5개 더해지죠? 얘가 음수가 되고 6까지 더한 21 더하기 6K가 양수다. 이렇게 풀어주면 정답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공부만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발문으로 다른 힌트를 줘서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는 아니면 A4가 마지막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4가 뭐 힌트 줄 것 같아. A6이 가장 음수가 되는 첫 번째 말 안 된다.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음수가 되는 최초의 수는 뭐 4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지. 그럼 부호 변화에 대한 힌트를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낮은 느낌이야. 알아서 풀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마지막이 돼가니까 좀 난이도가 풀만하게 나오는데 혹시 좀 쉬워졌는데 점수가 낮아진 친구들은 집에 가서 이거 복기를 해야 돼. 시험 운영에 대한 거 알겠지?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오전 10시까지 9층입니다. 9층. 시대인재 건물 쳐들어가자. 우리가 매입했다.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닉은 이번 주에도 있으니까 질문할 사람 하고 와.